안녕하세요. 세일러 송구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의 모든 것. 채플미 오늘 8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다우만 오르고 약간 나스닥이랑 S&P 500 등등은 이제 혼재세를 보였는데 보니까 정보기술 하나 그리고 산업재 요렇게 두 섹터만 올랐고 많이 빠진 섹터가 자유소비재네요. 보니까 자유소비재인데 테슬라가 2.38 그리고 아마존이 1.5%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는 다 뭐 1% 안쪽으로 강보합, 약보합 뭐 이런 모습이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4.02 6bp 올라서 4.02 2년물이 4.9 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달러 인덱스가 102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요즘 신경 쓰이는 게 WTI 유가인데 예. 유가가 여기서 또 계속 치고 올라가면 어떡하나 하는데 유가는 소폭 빠졌네요. 예. 81.4달러로 소폭 빠졌고 반면에 이제 천연가스는 2.8%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비트코인은 29,200달러 정도 하면서 거기서 요즘은 거의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답지 않게 변동성이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 카니발 크루즈 4.5% 빠졌고 어제 우버도 실적 발표했는데 예.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주가는 한 5.6% 예.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특이한 종목이 AMD가 플러스 2.8% 예. 상승을 하면서 연초 이후 81% 그렇게 상승을 기록했고 메타가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어제는 1.3%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전반적으로 다 마이너스 0.4에서 1.2%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이고 독일 닥스나 유로 스톡스나 제가 어제도 쭉 월간 운용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보니까 다 신고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서 크게 의미 있는 조정 같지는 않습니다.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MD 실적 한번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AMD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한 189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고요. 주가는 117.6불로 마감을 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YT도 한 82% 정도 올랐습니다. EQ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게 데이터 센터의 AI 관련된 코멘트하고 그쪽 실적 그리고 그쪽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그 관심이 많았을 텐데 어쨌든 전체적인 실적으로는 그 매출이나 EPS가 컨센을 조금씩 상회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부가 4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하고 게이밍하고 임베디드.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대체로 PC 관련된 칩 매출이고요. 임베디드라고 하는 건 뭐 어디 탑재된 뭐 이런 얘기인데 각종 산업용이나 의료나 차량용 이런 제품들에 탑재된 칩 매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데이터 센터 전체 매출이 5.36빌리언이 나왔고요. 컨센이 5.32빌리언이었습니다. YOY로는 18%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각 그 사업부별로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1.32빌리언,
컨센이 1.41빌리언이고 YOY로는 11%가 빠졌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그 코멘트로는 기업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일부 고객 재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레거시 제품 매출 둔화. 아직 이쪽에서 이제 신제품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신제품 매출이 증가하면서 나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4세대 EPYC라고 하는 CPU 매출은 2배가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MD MI300A 그리고 MI300X GPU 이게 그 엔비디아의 H100이나 이런 그 GPU 제품에 대응하는 경쟁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GPU 제품의 샘플을 HPC 고성능 컴퓨팅 관련한 고객사 그리고 클라우드 AI 고객들한테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따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매출은 4분기부터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사업부 같은 경우 보면은 998밀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은 840.9밀리언이었고요. YOY로 54%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PC 시장이 둔화되고 있고 서플라이 체인의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PC 쪽 관련된 칩 매출은 아주 좀 YOY로 저조한 편으로 나왔고요. 게이밍 관련해서는 그 매출이 1.58빌리언 나왔고 컨센이 1.62빌리언 YOY로 마이너스 4.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리오프닝 하고 하다 보니까 게임 수요가 좀 둔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그래픽 카드 매출이 둔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베디드 사업부 같은 경우는 1.46빌리언이 나왔고 컨센이 1.46빌리언 YOY로 16.1%가 증가를 했고 산업용, 의료, 차량용 제품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영업이익 보면은 1.07빌리언 나왔는데 컨센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YOY로 46%가 하락을 했고 조정 영업이익률이 20%가 나왔는데 컨센이 19.5% YOY로 한 10%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948밀리언이 나왔는데 YOY로 44% 감소했고요. 조정 EPS는 0.58달러, 컨센이 0.57달러로 컨센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YOY로 45%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YOY로 보면은 그 굉장히 슬로우한 모습을 보이지만 주가는 뭐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미래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특히 AI 관련된 매출 및 이익의 전망 및 가이던스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부분일 텐데 여기 세그먼트별로 그 OPM하고 매출을 YOY QOQ로 좀 가져왔는데요.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 게이밍, 인베디드 보면은 2022년 6월 말로 끝난 분기하고 2023년 6월 말로 끝난 분기에 보면은 2022년 6월 말 보면은 OPM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뭐 32%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31% 게이밍이 11% 인베디드가 51%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다가 지금 한 1년 전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률 자체가 클라이언트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 이런 쪽이 지금 그 급감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AI 및 데이터 센터 향 그 숫자가 늘어나면서 얼마나 회복할지 그리고 그 상승의 또는 증가의 기울기가 얼마나 될지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Q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그 뒷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은 매출이 5.7빌리언 플러스 마이너스 300밀리언 정도 이렇게 줬는데, 이번에 매출 달성한 게 5.36빌리언이었는데 5.7빌리언으로 조금씩 조금 늘어나는 거로 봤고요. 컨센은 5.84빌리언으로 컨센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그 코멘트로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사업부 매출이 QOQ로 두 자리 이상 성장하면서 게이밍과 인베디드 사업부의 매출 둔화를 상쇄시킬 것.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 사업부가 회복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정 매출 총이익률은 약 51%를 줬고요. 컨센도 51.2%라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의 숫자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면은 고객들이 AI 관련 사업을 확장 중이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AI의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통해 고객 수요에 대응하고 4분기에 MI300, 이 제품이 엔비디아 H100과 경쟁하는 GPU인데 이 그 MI300의 생산을 늘릴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CEO인 리사수가 아주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했는데,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이 올해 300억 달러에서 연간 50% 이상 성장해서 오는 2027년에는 1,5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AI에 대한 전망은 거의 다 일맥상통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 일맥상통하고, 한 달 전, 두 달 전에 전망했던 것보다 그 전망치가 조금씩 더 상향 조정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엔비디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볼 때도 데이터 센터, 이전의 데이터 센터하고 앞으로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율이나 이익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를 저희가 그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리서서 이렇게 그 데이터 센터 AI 칩 시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 AMD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 증가는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블룸버그의 전망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각 네 가지 사업부가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 게이밍, 인베디드 이렇게 있는데, 22년까지는 확정된 매출이고요. 23년부터는 추정 매출인데요. 토탈로도 이렇게 보면은 20년, 21년 굉장히 그 이쪽 그 칩 시장이 좋았다가 2022년, 2023년 해가지고 좀 슬로우한 상황을 겪고 있고, 2023년을 바닥으로 해서 토탈만 보면은 2024년, 2025년, 2027년까지 턴어라운드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전체로 보면은 2023년 올해는 한 마이너스 2.8%의 매출 역성장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2024년은 20% 내외, 그리고 2025년은 13%, 14%, 9.9% 각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매출 증가를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특히 리서스가 강조하는 AI 칩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의 이 매출을 보면은 올해 11.7%가 증가를 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가 상승률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46.7%가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 26년, 27년 좀 먼 얘기라서 그렇게 큰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계속 성장하는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전형적인 요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전하는 기업을 사느냐? 그리고 적전하는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느냐?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도체는 워낙 이제 그 경기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예. 적자가 나거나 이렇게 마이너스 39% 예.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사가지고 그죠? 예. 네, 왜냐하면 내년, 내후년을 내다보면서 반도체는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내년에 한 어느 정도 성장이 나올지 예. 그런 것들이 사실 궁금하긴 했었는데 예. 지금 AMD의 이 부문별 예. 매출 전망치 보니까 다 뭐 너무 좋네요. 46.7, 예. 34%. 예. 게이밍 요쪽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GPU 관련된 예, 부분이죠. 그렇죠. 예. 근데 게이밍이 그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GPU. 예. 예. 근데 요 부분은 AI랑은 여기는 포함이 안 되나 봐요. AI랑은 좀 관계가 좀 먼 그 사업부이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 그 사업부가 앞으로의 그 전체 매출과 이익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특히 이제 PC가 포함된 클라이언트 관련된 클라이언트 사업부가 올해 39% 역성장을 하고 예. 내년에 44%로 아주 큰 폭의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여기서 이제 AI 칩 시장이 또 연간 50%씩 예. 향후 한 4, 5년 동안 성장을 한다고 하니까 예. 그런 성장성을 보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한 33% 올랐고 예. 하이닉스가 한 70% 예, 정도 그렇습니다. 올랐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이닉스가 지난 고점이 15만 500원이었는데 예. 아직까지도 전 고점에는 예. 많이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삼성전자도 뭐 9만 6천 원 하던 게 이제 7만 2천 원 하니까 그런 거 보면 여전히 내년 내후년의 성장성을 반영하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예. 성장할 룸이 있지 않나라고 봤는데 이런 AMD라든지 예.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성장성이 좀 더 확실해진다는 예.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시장이 커지는 건 다들 인정하는데 GPU 쪽에서 어쨌든 AMD하고 그 엔비디아의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GPU의 시장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그렇죠. 있고요. 이제 AMD도 패스트 팔로워로서 추격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이런 커지는 시장 안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매출이나 이익 증가를 나타낼지 그게 향후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AMD가 한 5% 정도 시장 점유율 되죠? 그 거의 지금 이제 신제품이 막 출시되고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지금 점유율은 의미가 예. 없을 것 같고요. 한때 뭐 한 두 달 전에 본 자료로는 예. 엔비디아가 92%, 예, 그렇습니다. 네, AMD가 한 5%인가 예. 뭐 그렇게 돼 있고 인텔도 아직까지 제대로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 이쪽 사업부가 향후 AMD의 성장을 견인할 걸로 그 회사에서도 보고 있고요. 부문별 매출 추이로 보더라도 네. 여기 그 조금 더 차트로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 보면은 원래 데이터 센터는 2020년만 하더라도 그냥 그저 그런 사업부였는데 그 기울기가 2020년부터 계속해서 2027년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다른 클라이언트나 게이밍이나 인베디드 이게 이제 그 증가율 자체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그 데이터 센터가 전사 사업부의 성장을 이끄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 부문별 그 매출 비중을 보면은 한 2027년까지 리서스가 그 예상을 해놨기 때문에 2027년에 가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 부문별 매출 비중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가 42.5% 그리고 나머지는 한 20% 내외 정도 해서 이제 전체 매출이 구성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얘기하니까 어제 예. 제가 신문을 읽다 보니까 예.
블랙스톤 있잖아요. 예. 세계 최대 또 사모펀드에서 예. 블랙스톤이 그동안에 공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왔었는데 예. 한 100억 달러어치의 부동산을 팔고 예. 데이터 센터, AI용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거 한 5개 예. 그 돈을 예.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신문을 보면서 이게 이 회사가 혹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이 회사가 추정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예. 블랙스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부동산을 팔아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100억 불을 쓴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3조를. 그 얘기를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의 고성장이 AMD가 지금 이렇게 전망하는 것도 다 지금 분위기가 그런가 그렇죠. 봐요. 예. 그쪽은. 예. 블랙스톤도 뭐 그쪽 시장이 시작 전망이 밝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그럼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어떠냐? 우리 그 엔비디아 할 때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1위 사업자로서의 프리미엄도 있을 테고 그만큼 시장 장악력이나 점유율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그럼 2위 사업자 AMD를 보면은 지금 멀티플 보면은 PER이 한 포워드 기준으로 31.3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BR은 뭐 3.2배 요런데 아까 그 전반적인 이제 매출 성장률로 보면은 24년 20% 내외 그리고 25년 13.7% 그렇죠. 14%.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정치 자체가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멀티플도 그 성장률이나 수익성 그리고 이 회사의 제품 경쟁력에 따라서 시장에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한 50배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50배도 한 70배, 80배 정도까지 갔는데 이익 추정치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50배로 뚝 떨어졌듯이 지금 AMD가 30배라는 거죠. 31배인데 요 부분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이익이 또 올라오게 되면 그렇죠. 이익 추정치가 좀 더 올라오게 되면 PER은 또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31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확인하셨듯이 그때 그 가이던스 주는 거를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매출 50% 이상 더 높인 가이던스를 줬는데 아직까지 그 AMD에서는 그런 엔비디아가 줬던 가이던스의 모양새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그건 아마 다음 분기쯤 아까 그 AI 관련 칩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그쪽에 추정이 가능해질 때 아마 가이던스가 상당히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는 가이던스 정도는 올해 데이터 센터가 이제 11.7%인데 전체적으로 11.7%인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 연간 가이던스, 연간 컨센서스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AMD를 보니까 리사 수도 참 대단한 분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는 이 고성능 GPU 시장에 대한 또 도전장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의 밥그릇을 얼마나 뺏어오느냐, 그게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인데 엔비디아의 밥그릇을 뺏어오면 엔비디아의 또 멀티플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의 생태계를 보니까 이게 기계만 잘 만든다고 해서 칩을 잘 만든다고 해서 또 금방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 칩에 걸맞는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소프트웨어하고 그 칩을 같이 쓰지 않으면 예. 그만큼 효과를 못 내는 쪽으로 이제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생태계를 얼마나 부술 수 있는지, 예.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건 앞으로 한 1년 동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엔비디아가 아니고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를 위협하고 있는 AMD 시가총액은 189빌리언이니까 예. 엔비디아 시총의 한 5분의 1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1트릴리언 넘었죠. 1.15 트릴리언이니까 한 6분의 1 정도 되네요. AMD의 실적 발표를 낱낱이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최일호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